보면 이게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1950 몇 년부터 이 50년대 후반, 네, 이제 60년대 초반. 네.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음. 한도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손으로 하는 줄 몰랐거든요. 네. 네, 네. 당연히 컴퓨터 혹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다 지급이 되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 근데 저의 네,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튜링이 네, 그죠, 튜링, 네, 세계대전에서 이제 네, 쓸 수 있게 컴퓨터라는 걸 설계를 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 그렇죠, 컴퓨터를 결국에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네, 암호를 해독하는 데 일단 쓰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알기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잘 알려져 있었겠지만 네, 문제는 약간 어쨌든 간에 뭐 탄도하기든 뭐든 네, 좋은 계산기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알고리즘을 누가 짤 거냐는 결국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 네, 그 그렇구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 네. 그렇구나. 아, 저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사에 IBM이 들어오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그러면은 저땐 손으로 했나?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우주로 나가는 어떤 방법을 음. 알고리즘화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장면쯤에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이 비교를 하죠. 예, 계산이 오히려 캐서린 계산이 오히려 더 네, 정확했다. 네, 맞아요, 이 얘기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막 그런 슈퍼컴퓨터가 나오던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실물로 나오던 때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분명 많았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봤던 무한대를 본 남자의 주인공인 라마누jan과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서, 찾아보시면은 그 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실수 계산을 정확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그래도 실수 계산 거의 정확에 가깝게 그렇죠. 거의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에러가 적어졌거든요. 네, 네, 네. 그 중에 많은 계산이 라마누잔 계산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예, 예. 저 그때 우리가 무한대를 본 남자를 보고 나서 네, 열심히 검색하다가 저도 알게 됐어요. 네. 예, 예. 역시.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짠다라는 게 결국엔 컴퓨터한테 대화를 건다. 그쵸? 인 거잖아요. 네,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한다. 그쵸. 혹은 뭐 컴퓨터가 따라갈 루트를 알려주는 그렇죠. 루트를 느낌이죠. 예, 알려준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책이 저는 음. 몰랐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란 책이다라고 그렇죠. 예,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포트란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음. 아마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그쵸. 네, 저희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배들이 다 C들으라 네, 그랬는데 네, 나는 컴퓨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트란 듣겠다라고 하고 네, 그냥 맘대로 포트란 들었죠. 네. 제가 그냥 들을 수 있는 학기에 포트란이 열린 학기였어요. 아, 그래서 그냥 포트란 들은 거예요. 네, 네, C 언어는 몇 개 안 들리는 학기였어. 몇 개 안 열리는 학기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포트란 들은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트란의 아마 이게 아시는 분들은 포트란이 무슨 언어인지 아마 알아서 저 사람 참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쵸. 그게 뭐 옛날의 네, 언어를 네, 고전을 네, 듣는 느낌이죠. 네, 네. 그죠 뭐 약간 뭐 언어로 따지면 라틴어를 들었다던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의 비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센것 포트란 같은 되게 게 중요한 네, 언어긴 하죠. 맞아요. 사실은 많은 대표적으로 매틀랩에 포트란이 장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매틀랩을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에도 포트란의 장점을 갖고 와서 장착을 음. 시킨 게 많은 것일 뿐 그렇죠. 그렇죠. 포트란이 안 쓰이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그렇죠. 다만 그걸 포트란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그 함수를 다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 IBM이라는 컴퓨터가 들어옴으로써 그 전산실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다 잘릴 것 같다. 네, 왜냐면 초당 24,000번 뭐였죠? 초당 네, 네, 24,000번을 그런 표현이 네, 나오죠. 예. 24,000번을 계산한다고 말이 이제 안 되는 방식으로 느껴지는데 그쵸. 그게 사실은 그 세팅을 그대로 지금 갖다 놓으면 현재 네.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걱정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학을 하신 분 입장에서 네. 현재의 어떤 AI가 사람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맥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 조금 뭐 첨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AI 이제 극찬하시는 분들은 네. 결국에 AI를 만드는 AI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뭐 거의 게임 끝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뭐 표현하시는 그렇게 분들이 많이 얘기를 있는데 하죠. 네. 근데 결국에 그 AI를 만드는 AI를 만드는 건 또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인력이 모두 대체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사람의 역할이 또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알고리즘을 결국에 짜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그렇죠.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뛰어넘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질 거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게 점점 복잡해지면서 절대 사람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즉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역할이 달라질 필요가 점점 생길 있죠. 거지. 있죠. 예, 뭔가가 사라진다.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 직업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거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모두 따라갈 수 있냐가 사실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 맥락에서 비슷하게 사실 지금 회사에서 이제 뭔가 워낙 챗GPT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졌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검색이라는 것도 혹은 정보를 이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건 역시 사람의 일이었지만 네. 이제 그 일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를 깨닫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문해력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문해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희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 그죠. 내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일일이 읽어보지 않고 그냥 검색어만 입력하면 그 키워드를 통해서 정보가 왔는데 이제 다시 이 정보의 시대에서 AI가 도와주는 시대로 오면 이 검색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검색을 하고 내가 이 검색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 우리가 수학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신기한 거는 항상 진짜 수학 교육, 그러니까 진짜 수학 교육이라기보다 찐 이론 수학 교육? 네. 으로 갖고 오려고 하면 다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히든 피겨스를 보고 히든 피겨스라는 제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혹시 이중적 의미인가 했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피겨스가 인물이란 뜻도 있고 수치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히든 피겨스가 그 숨겨진 인물 3명을 즉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3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계산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아낸 그런 수치적 의미까지도 약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맞다고 그냥 인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몰랐던 걸 너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역사 속 근데 그 해석이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나간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결국에
캐서린이 잘 계산을 해가지고 좌표를 알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수치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발견한 거니까. 그렇죠. 히든 피겨스였는데 얘가 찾은 건가?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 라고 좀 어... 많이 앞서나는 느낌. 아니요. 근데 네. 저도 아까 그렇게 히든 피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렇게 네. 느껴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무한대를 본 남자에서도 그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라마누잔을 넣기 위해서 네. 가입시키기 위해서 하디 교수가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수학 공식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수학자들은. 그거에 이렇게 푹 빠져서 사는 수학을 이렇게 사랑하는 라마누잔을 학회에 넣어주지 않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얘기랑도 또 맞물려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더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뭐 있었죠? 그 수학자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네. 그게 근데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한번 날라가. 그쵸. 솔직히 다시 봐도 아쉬운. 네. 그거 나중에 파이송 얘기해야 되죠. 맞아요. 파이송도 얘기해야 되고 뭐 많아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하나씩 나와서. 맞아요. 네. 지금 뭐 무한대를 본 남자도 우리가 약간 스피노프 느낌으로 뭔가 딴 거를 할 생각이고. 맞아요. 네. 이것도 방금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맞아요. 할 생각이고. 어쨌든 오늘 더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히든 피겨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예. 또 수학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있었던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거 앞에 많았어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